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SaaS API 기획 비즈니스 역량 과정에서 강연을 맡게 된 이면호라고 합니다. 먼저 역량 과정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에 제가 발표하려고 하는 자료는 SaaS 제품을 위한 글로벌 팀 프로젝트 관리 회고라는 제목의 강연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사실 제가 전문 강사라던가 입장은 아니고 저도 이제 한 명의 실무진으로서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좀 발표가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먼저 양해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강연을 좀 준비를 하면서 역량 과정에 참여하신 기업들의 이제 리스트와 요청하신 것들에 대한 자료를 봤는데요. 대다수가 거의 해외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글로벌 IT 기업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전 세계에 걸쳐 있는 개발자, 그리고 동료,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과 여기서 얻은 인사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이번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 이력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사실 저는 전통적인 IT 업계에서 근무를 했다라기보다는 주로 게임 업계에서 공동 창업자라던가 기획자 아니면은 프로젝트 매니저 등의 역할을 담당했었고요. 유니티 테크놀로지스 코리아에서 이제 시니어 프로젝트 직책을 맡아서 북미, 유럽, 동남아시아 등 여러 지역에 걸쳐 있는 같은 사내 동료들과 외주 작업자들과 함께 다수의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관점, 특히 IT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해외에 있는 동료들과 어떻게 업무를 진행을 할 것인지, 또는 해외에 있는 외주 개발자들과 이제 같이 업무를 진행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어떤 부분을 봐야 할지에 대한 일종의 힌트를 얻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발표 내용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해외에 있는 팀 동료들과 이제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당장에 떠오르는 것들은 원활한 영어 소통 능력이 필요하다라던가 아니면 현지 개발 문화를 이해하고 그 개발 문화를 우리 이제 로컬 팀과 함께 그 업무에 녹이는 것, 혹은 그 나라에 있는 법과 제도를 잘 이해해서 제품 관점이 됐든 운영 관점이 됐든 이해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 이슈를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 해외 업무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리게 되지만, 사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관점에서 조금 벗어나서 좀 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아무리 글로벌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내부 팀이라던가 회사의 프로젝트 업무 프로세스라던가 아니면은 업무 프로세스 같은 것이 기본기가 잘 탄탄하게 다져져 있는가를 확인을 해보시기를 권장을 드리는데요. 사실 해외에 있는 동료들과 일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뭔가 드라마틱하고 거창한 이슈들이 발생을 한다라던가 아니면은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특단의 조치라던가 대단한 프로세스를 도입해가지고 전사적인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일은 잘 벌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의 기본은 글로벌이 되었든 아니면 로컬이 되었든 간에 거의 대부분 대동소이하고, 때문에 기본기가 받쳐주지 않으면은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동일하기 때문에 원래 잘했던 프로젝트 팀 같은 경우에는 해외 글로벌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큰 무리 없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반면에, 애초에 로컬에서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문제가 많았던 팀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글로벌에 간다고 하더라도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겠죠. 때문에 국내에 있는 팀 또는 조직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적절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요즘 다들 생성형 AI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저도 한번 여기 AI한테 물어봤습니다. 보시면은 목표를 설정하고 팀 구성 및 역할을 분배하고 일정 및 계획을 수립한다, 리스크 관리를 한다, 의사소통을 한다 해서 13가지 항목으로 이렇게 짧게 어떻게 보면 압축해가지고 AI가 답변을 해줬는데요. 총 13가지의 항목을 제시하면서 이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싶다면 이 항목을 모두 수행해야 한다라고 AI가 챗GPT가 잘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내용들은 사실 이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이쪽 업무에 많이 관여를 하셨던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PM복이라던가 PMP라던가 하는 인증 자격이나 교육기관에서 권장하는 내용과 사실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이 AI가 이야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고,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은 사실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말한다기보다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하고 프로젝트 팀은 어떤 강령 하에 움직여야 되는지를 조금 더 제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총 4가지 아이템이 나오는 걸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조직의 외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빠르게 변화 가능한 조직인지를 확인을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변경되는 요구사항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대안을 빠르게 찾아낼 수 있는가. 사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요구사항이라는 게 항상 고정되어 있거나 끝까지 유지된다라기보다는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사실 여러 이해관계자들, 뭐 고객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부의 팀 내에서도 심지어 요구사항이 변경돼야 되는 케이스가 많이 생기는데요. 그때마다 어떻게 보면은 프로젝트 팀이 요구사항에 대해서 되게 보수적이고 극단적으로 좀 거부하는, 변경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대안을 찾아낼 수 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가.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빠른 의사소통과 그리고 마찬가지로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한데요.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최종 성공을 위해서 빠른 실패를 용인하고 있는 문화인지도 같이 확인이 필요할 겁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것에 큰 부담이 없는 문화를 가지고 있고 이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지 같은 부분도 체크 항목으로 포함을 하면 좋겠죠. 두 번째로는 이제 조직이 수시로 문제를 확인하고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는 문화를 가졌는지, 요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설명을 드렸다시피 위에 첫 번째와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내용일 텐데요. 팀이 얼마나 프로젝트에 대해서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이제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는 프로젝트 팀이 이제 건강하게 활동하는데 제일 중요한 지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조직 구성원이 목표를 동일하게 인지하고 있거나 혹은 동일하게 인지하기 위해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가. 사실 많은 프로젝트들이 실패하는 요인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팀 내부 또는 이제 외부의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팀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또한 이 항목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두 내용이 달성되기 위해서 팀이 일치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항상 목표를 일치시키기 위해, 사실 사람이라는 게 아무리 말을 많이 하고 커뮤니케이션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서로의 생각을 일치시키려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엄밀하게 그냥 100%다 이해를 했다고 하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합니다. 이런 환경이 갖춰져 있는 조직 문화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조직이 위와 같은 활동들을 하기 위한 적절한 도구를 가지고 있고 이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실 소프트웨어 개발에 하시다 보면은 CI/CD를 구축해야 된다. 뭐 일일 빌드를 해야 된다. 뭐 에자일을 도입을 해야 된다. 이슈 트래킹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 많이 접해 보셨을 텐데 저도 뭐 사실 거기서 크게 반대를 하거나 반기를 드는 뭐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 사실 지라와 같은 업무 트래킹 툴이 갖춰져 있는가, 슬랙과 같은 뭐 커뮤니케이션 도구, 그리고 CI/CD라고 불리우고 있는 개발 과정 중에 지속적인 통합을 통한 프로젝트 업무 결과에 대해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팀원들이 실제로 지금 현재 프로젝트가 어디까지 진척되어 있고 현재 지금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게 필요한데, 생각을 일치시키기 위한 이런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도구들이 프로젝트 팀에 세팅이 되어 있고 사용이 가능해야죠. 문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한다라고 했을 때 제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다라고 주장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극소수의 정말 블랙스완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은 이렇게 진짜로 잘하고 있는 팀이 있는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사실 자신 있게 우리는 이런 거 충분히 잘하고 있고 뭐 여기 있는 내용보다 더 많은 내용들을 하고 있어요 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제 경우에는 그런 케이스를 많이 봤어요. 진짜 프로젝트를 위해서 무언가 이런 방법론이라던가 아니면 도구라던가 이런 걸 도입한다라기보다 그저 그냥 방법론을 쫓아가는 데 급급하거나 주객이 오히려 전도되어서 실제 프로젝트 목표와는 이제 다른 행동을 하는 경우, 그래서 우리 이거 다 했는데도 결국에는 프로젝트가 망했어 라고 주장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봤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오히려 본인들의 익숙한 방식, 그 방식에 아무리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프로세스를 개선하거나 도입을 했을 때 변화에서 잘못했을 때 책임의 두려움 나머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시간이 아깝다, 이런 것에 투입을 하느니 코드 한 줄이라도 더 쓰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등한시하거나 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좋은 프로젝트 팀을 만드는 거는 사실 대단히 어렵고 긴 시간이 소요되고 수많은 시행착오와 개선을 통해서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단 한 방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이제 맞는 해결실을 찾다 보니까 항상 이제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아 저거 힘들어 안 돼 해봤는데 절대 안 되더라고, 이런 식의 이제 반응이 오는 경우가 좀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 요거는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쪽에서의 이제 오래된 격언 중에 하나인 이제 은총알은 없다라는 이야기
이야기가 있는데요. 요거는 저기에 대한 비유죠. 그 판타지 세계에서 나오는 라이칸스로프, 웨어울프라던가 늑대인간이라던가 뭐 이런 것을 퇴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은총알이라는 것을 발사를 해서 몬스터들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거에서 유래하는 이야기인데, 일종의 만능 해결책을 찾는 것에 대한 비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계에서는 되게 오래전부터 있어 왔었고, 사실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격언처럼 통용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그만큼 사실 기본기가 잘 되어 있는 탄탄한 팀을 빌딩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한다라는 거는 매우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본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가 진짜로 하고 싶은 핵심 이야기는 이겁니다. 글로벌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무언가 대단한 해결책을 찾으시려고 하시는 분들께는 좀 죄송하지만, 그리고 좀 실망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글로벌 프로젝트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국내에서 하는 프로젝트와 크게 다른 부분은 제 의견으로는 일단 사실상 거의 없는 게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사소통이 불편해지죠. 그리고 지역이 추가되고 타인적이 추가됨으로써 물리적인 문제도 좀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슈들은 어떻게 보면은 프로젝트의 효율을 저해하는 요소이지, 이 이슈들로 인해서 프로젝트가 망가지고 아예 뭐 실패를 했다, 사실 그렇게까지 발전을 하기는 어렵지 않나, 제 경험상으로는 그러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프로젝트가 망하는 이유는 뭐 이제 계속 강조를 하지만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샌다고, 제가 경험했던 뭐 실패 사유들 중에서는 여기 적혀 있다시피 주요 의사결정이 지연되어서 실패가 됐다라던가, 아니면은 구성원이 이제 프로젝트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다라던가, 그게 이제 계속 누적되어서 최종 결과물을 마무리 지을 때 엉뚱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가지고 프로젝트가 실패를 했다던가, 아니면 뭐 요구사항 변경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팀들이 격렬하게 반대를 한다라던가, 유연하게 대처를 못해서 고객 만족도 달성을 못하고 제품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도 달성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도달해서 실패를 한다라던가, 마찬가지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계속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고 팀워크를 이뤄내지 못해가지고 각자 노생하는 식의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다가 실패하던가, 사실 이런 이슈들은 글로벌이든 로컬이든 프로젝트를 망하게 하는 요소로 동일하게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끔 보면은, 최근에도 제가 이제 SNS에서 어느 지역 개발자가 뭐 더 뛰어나다 아니네 하는 이 개발자 풍평회 같은 글이 이제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크게 이슈를 끄는 것을 발견을 했었었는데요. 제가 여러 지역의 글로벌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보면서 북미, 그리고 서유럽, 북유럽, 뭐 중국, 싱가포르, 인도 출신 개발자들하고 이렇게 계속 같이 협업을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협업을 해본 결과로 봤을 때 어느 지역이나 혹은 뭐 인종의 특수성, 그런 것보다는 개인이 그냥 일 잘하고 일 못하는 개발자는 전 세계에 골고루 퍼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실리콘밸리의 개발자도 이제 뭐 팀 내 불화를 일으키면서 전혀 프로젝트에 도움이 안 되는 방향으로 자기 혼자 독고다이로 이제 개발을 하는 개발자도 있는가 하면은, 상하이나 인도에 있는 개발자도 괜찮은 퍼포먼스를 가지고, 그리고 정말 이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싶어서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먼저 이제 해결책을 제시를 하고, 이런 식의 적극적으로 일하는 개발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때문에 뭐 특정한 개발자가 어떤 심지어 멍청한 선택을 하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이 멍청해서인 거지, 지역이나 인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반대로 이제 특정한 개발자가 진짜 프로젝트를 잘 이끌어 나가는 것 역시 그 개인의 능력이지 지역과 인종과는 별 상관이 없는 그런 경험을 얻게 되었었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뭐 지구는 둥글고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우리는 하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HR 담당자들이 매우 곤혹스러울 수 있는 건데, 일종의 편견을 걷어내고 나면은 해외 지역에 있는 사람을 뽑거나 혹은 해외에 이제 외주처를 찾을 때 필터링 할 수 있는 기존의 뭐라고 하죠? 근거 자료, 편견이 됐더라고 하더라도 그런 편견에 의거한 근거 자료를 잃어버리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뽑거나 아니면 외주처를 찾을 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지 우리 프로젝트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지? 라는 거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정말 좋은 사람을 뽑는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국내나 해외를 막론하고 매우 어렵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이제 기본만 잘하면 기본기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었는데, 잠깐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복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글로벌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결국 기본기라고 이야기를 계속 꺼냈었는데요. 진짜로 기본만 잘하면 되는 것일까요? 물론 기본기를 가지는 것도 매우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프로세스를 진행한다고 하면은 팀은 이제 글로벌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든 노련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지녔다고 판단해도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로컬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과 글로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은 확실히 물리적인
차원의 이슈가 있고 이 이슈로 인해서 파생되는 많은 이슈들이 분명 존재는 합니다. 역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뭐 지구는 둥글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공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자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지역별로 시간차가 존재한다는 것이겠죠. 매우 단순합니다. 그냥 우리가 근무하고 있는 동안에 지구의 반대편은 사실 근무를 마치고 휴식 중에 있을 수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물론 성립을 합니다. 이 부분은 뭐 사실 죽었다 깨어나도 인류가 극복할 수 없는 일종의 숙명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비화가 될 수가 있냐면은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좀 극단적인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국내에 근무하고 있는 프로젝트 매니저가 전 세계 최소 3개 대륙에 걸쳐져 있는 개발자와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해당 PM의 경우에 이제 근무 시간은 물론 계약상으로는 8시간으로 이렇게 찍혀 있었지만 사실상 24시간 동안 계속 근무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휴일도 거의 대부분 뺏길 수밖에 없었죠. 시간대가 겹쳐 있다 보니까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서의 업무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유럽 지역에서의 업무가 시작되기 때문에 유럽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싱크 미팅을 하고 이전에 있었던 이슈들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해결책을 대안을 찾아내는 그런 업무를 하고 난 다음에 또 유럽 쪽에 이제 이슈가 정리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면 북미에 있는 본사 지역에 위치한 북미 근무자들하고 또 싱크 미팅을 하고 대안에 대해서 이제 공유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또 컨펌을 받아야 돼서 또 컨펌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거의 24시간 내내 거의 화상회의를 붙들고 있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이 해당 PM분이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진짜 불살라서 업무를 진행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사람이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당연히 그렇게 오버가 되다 보니까 프로젝트에도 좋은 영향을 주기는 매우 어려워. 그분 스스로도 어떻게 보면 이제 번아웃이 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런 지역 및 시간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 것인가? 완벽한 해결은 아니더라도 어찌됐든 이런 문제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시차가 크게 나지 않는 지역끼리 업무 클러스터를 엮는 것입니다. 이 해결 방법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례에서 해결책으로 실제로 사용되었던 거고요. 다만 이 해결 방법 같은 경우에는 한계가 있는 게 이런 식으로 해결이 가능했던 거는 그때 당시 회사가 진짜 글로벌 업체였었고 전 세계의 지사가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해당하는 같은 어느 정도 이제 타임존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 지사끼리 엮어서 업무를 조정하는 게 충분히 가능했었고 만약에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많이 어려울 수 있는 해결 방법 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해결 방법을 쓸 수 있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저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는 근무 시간대가 이제 차이 나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면이라든가 이런 미팅을 통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기록이 가능한 형태의 이제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사용하는 것도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팁을 드리자면은 저는 이런 도구를 사용할 때 인스턴트 메신저 특히 뭐 슬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다와 같은 이슈 트래커를 이용하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메신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록은 물론 남기는 하고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기는 하는데 스레드가 뭐 길어진다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사람들이 이제 같이 한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종종 잊혀지고 이슈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식적인 차라리 이슈 트래커를 이용해서 티켓 단위의 업무를 처리를 하는 것이 이슈가 사라지거나 그게 나중에 발견되어서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그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각 지역에 위치하는 구성원들 간 이제 교차 근무 시간들을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한국에 있는 개발자와 북미에 있는 개발자가 근무를 할 때 한국에서의 몇 시부터 몇 시까지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북미에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간대를 할당을 하고 만약에 이제 양쪽 간에서 논의해야 될 이슈가 있다면 논의해야 하거나 해결해야 되는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시간대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서 근무를 진행을 하는 것이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업무 프로토콜을 잘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안 좋게 흘러가는 케이스. 그러니까 그 업무 프로토콜을 만들 때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좀 이기적인 동물이다 보니까 자신만의 편의를 생각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나 노동법이 조금 빡빡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처음에 논의를 할 때 많은 악유가 좀 들어오는 케이스가 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아예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해결이 불가능하냐가 아니라 대신 반대 급부에 뭔가 베네핏을 준다라던가 하는 식으로 해결이 분명히 불가능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제일 안 좋은 케이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PM분의 사례처럼 그냥 내가 하면 되지 라면서 누구 한 명이 독박을 쓰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그게 프로젝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정리를 하고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프로젝트 관리자 입장에서의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어차피 글로벌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물리적인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물리적인 한계로 인해 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들은 진짜 예상 못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게 아닌 이상 어느 정도는 예상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할 수 있기는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프로젝트 비용을 계획에 포함시키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은 요 비용이라는 거는 이제 단순히 인건비나 뭐 이제 뭐 사무실 임대비 뭐 이런 식의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기간으로서의 비용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긴급 이슈들이 발생을 했을 때 뭐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일종의 버퍼 등을 미리 잡아두는 식의 리스크 해칭 전략을 미리 수립을 해두는 게 좋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급한 이슈가 발생을 할 수는 있어. 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한 해결을 하는데 원격으로 해결이 안 될 케이스도 대비를 해서 몇 건 정도의 출장을 미리 산정을 해서 포함을 시켜 놓는다라던가, 예비비로 포함을 시켜 놓는다라던가, 아니면은 전통적인 이제 프로젝트 기간 산정 방법 중에 이제 뭐 스코캡 기법을 이용을 해서 캐퍼시티를 100%가 아닌 70에서 80%만 잡아놓고 나머지 20에서 30%는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투입할 수 있는 여력으로 남겨둔다라든가 하는 식의 관리 기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죠. 글로벌 프로젝트 관리는 그렇다 치고, 그렇다면은 좀 비슷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해외 외주 아웃소싱을 주는 경우는 어떨까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좀 기본기에 해당하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인 과업에 대한 이제 명확한 결과가 정의되어 있지 않다면은 사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아웃소싱을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일이라는 게 뜻대로 되지 않는 법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외주를 써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런 상황에서 해외 업체와 거래를 하게 되면 이제 타임 앤 머테리얼 방식으로 계약을 하게 되죠.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과업에 대한 이제 정확한 명의나 스펙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아웃소싱이 보통 발주가 나가게 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픽스된 턴키 방식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좀 계약이 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타임 앤 머테리얼 방식의 이제 계약 같은 경우에는 보통 특정 스코프 기준이 아니라 해당 업체의 인력 투입, 그리고 그 인력 투입 시간에 대비해서 금액을 지불하는 형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때문에 과업에 대한 명확한 결과가 정해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요구사항이 이제 수시로 바뀌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타임 앤 머테리얼이 유연하게 대응하기에 되게 가장 좋은 계약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단점으로는 해당 아웃소싱 업체 외주사에 대한서도 프로젝트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다면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기본기가 없는 조직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타임 앤 머테리얼이 팀과 회사에 더 많은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아웃소싱을 할 때 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이건 역시 뭐 사실 뭐 사람이 하고 사람과 사람 간의 계약과 신뢰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있고, 국내 이제 로컬에서 뭐 아웃소싱을 한다거나 할 때는 당연히 최악의 경우에는 법에 의존을 할 수 있는 여지라도 있기는 합니다만, 만약에 해외에 있는 업체와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의 회사가 글로벌로 움직일 수 있는 법무팀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혹은 그런 법인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없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대응 방법은 제로에 수렴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뭐 진짜 최악의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지간해 가지고는 잘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일이라는 건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염두를 두셔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려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실 해외 아웃소싱을 쓰면 안 돼 라고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아웃소싱을 진행을 할 때 신중하게 진행을 하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컨트롤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진행하시지는 말라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이제 게임 쪽에 더 오래 많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게임 제작 같은 경우에는 해외 아웃소싱을 주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해외에서 할 수밖에 없는 업무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해외 외주를 많이 쓰게 되는데요.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결과물이 확실한 그래픽 리소스 관련이라던가 뭐 모션 캡처, 액션에 대한 모션 캡처라던가 이런 식의 아웃소싱, 그리고 음악, 저런 것들도 있을 수 있죠. 해외에다 게임을 발매를 해야 되는데 로컬라이제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음성 지원을 영어로 해야 돼.
라고 한다면은 사실 국내에서 이제 영어 가능한 성우를 구하는 것보다 물론 구할 수는 있지만 이제 연기가 가능한 성우를 구해야 되는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해외 외주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어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든 혹은 또 이제 해외 외주를 발주를 해서 이제 외주 관리를 진행을 하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언어 장벽은 사실 무시 못할 문제가 되기는 하죠. 하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일정 수준, 그러니까 우리가 비즈니스 영어라고 부르는 수준, 요 단계는 어떻게 보면 회의 중에 농담 따먹기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진짜 그냥 업무를 위해 가지고 적절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면은 글로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던 걸로 제 경험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효율의 문제는 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요즘 AI 발전과 함께 어떻게 보면 이제 실시간 자동 통번역 기술이 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니까 언어에 대한 장벽은 점차 허물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지금 저희가 요 강연에서 사용하고 있는 줌 같은 경우에도 실시간 자막을 붙여준다라던가 영어가 약간 히어링이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자막을 통해서 회의 진행 상황을 확인을 할 수 있다던가 구글 같은 경우에는 뭐 일부 유료 서비스이긴 하지만 아예 실시간 번역까지 해서 자막을 입혀주는 구글 미트에서 그런 서비스들도 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문서 같은 경우에도 웬만한 기계 번역을 통해서 업무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커뮤니케이션 상의 문제가 있었느냐라고 한다면은 그거 자체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외에 있는 영어권 개발자들도 영어에서 한국어로 자동 번역을 이용을 해가지고 업무 효율이 조금 더 오르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었고요. 생성형 AI라든가 이런 쪽으로 인해서 사실 번역 품질도 점차 매우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팀에 아무리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분이 진짜로 효율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상황이긴 합니다.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 기술 분야에 대한 진짜 전문적인 통번역 지식을 갖고 있지 않는 한은 회의라든가 이럴 때 실시간으로 통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통번역을 하는 시간이 일반적인 이제 회의에서 예상되는 시간보다 3배에서 4배까지 늘어나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이제 고급 인력을 쓴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효율성을 잘 따져가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로젝트에서 일종의 극복할 수 없는 위험 요소로 감안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버퍼를 잡아두는 것도 한 가지 해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베스트는 사실 기술적인 것도 다 알고 있고 개발도 훌륭하고 프로젝트 매니징 능력도 훌륭한 그런 사람을 뽑는 게 제일 베스트겠죠. 거기다 한국어도 잘해, 영어도 잘해, 뭐 추가로 뭐 일본어라던가 중국어도 잘해. 이런 인력이 있다라면은 뭐 뽑아서 쓰면 되겠지만 사실 잘 아시다시피 그런 분들은 인력 시장에 잘 없을 뿐더러 있다고 하더라도 매우 비싼 몸값을 들이고 모셔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길다면 길고 뭐 좀 짧다면 짧게 제 발표를 진행을 했는데요. 간단히 다시 한번 좀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일단 제가 얘기한 거는 로컬 프로젝트에서도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런 식의 프로젝트 운영에 대한 기본기를 쌓아야 되는 게 우선이다. 그리고 글로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인 한계는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한계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리스크 해칭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전략을 잘 수립을 하고 이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 그리고 해외 외주는 국내 외주와 마찬가지로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하고 진짜 대체 불가능한 부분에 있어서 외주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을 드린다. 언어는 지금 당장에는 아직까지는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큰 이슈는 되지 않을 거고 점차적으로 이 부분이 업무상에 큰 이슈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4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이고요. 지금 이후부터는 관련해서 Q&A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